전영신의 아침 저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목요일에 정치 토크죠. 화쟁 토론 시작하죠. 오늘도 두 분 의원 나오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허은하 수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잇따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가 50% 이상으로 절반을 넘었는데 이 날이 갈수록 이 조금 더 부정평가가 많아지는 또 그런 지금 상황이라 그런데 허은하 의원님 이 상황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은 뭐 긍정적인 뉴스는 아니니까 뭐 예쁘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뭐 대통령실 정부도 좀 속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국민들이실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어제 뭐 윤석열 정부 첫 고위 당정 협의회도 다녀오기는 했는데 네. 최근에 그 고물가라던가 고유가 상황 때문에 주요 민생 현안이라던가 그런 대책들 얘기하는 것보다 경제 활성화 얘기를 가장 많이 했었던 부분인 네,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 개혁 뭐 정책도 뭐 얘기해야 되고 정말로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도 그만큼 그 민생 경제 부분이 너무나 어렵다. 그렇죠. 예, 앞으로 1년간 이 자체가 바로 잡혀질 수 있을까라는 우려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체질 개선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상황도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국정 운영에 최종 책임이 있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에 대해서 네. 변화하는 것도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지지율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우선 어떻게 민생을 살릴 것이냐. 우리가 살려나가면 지지율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각자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예. 어제도 발표했습니다만 당정협의회에서 최우선 현안으로는 우선 민생 안정에 대응해야 된다라는 것을 뜻을 모았고 이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그 부분들을 열심히 노력해서 예. 국민들의 막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허 의원님은 지지율 하락의 원인 중에 가장 큰 비중 차지하는 게 지금의 경제 상황, 민생 문제 이런 부분이 원인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걸 예. 먼저 봐라라고. 그런데 그 외의 상황들이 자꾸 보이니까 네네. 아마도 그러한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표현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이용빈 의원님은 지금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허은하 의원님의 평가에 일정 부분 동의가 되고요. 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여러 가지 국제 정세와 경제 위기 문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이죠. 네. 말하자면 실력을 좀 이제 보여줘야 될 텐데 지난 대선에서 사실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윤 대통령을 되는 것을 반대했었던 거죠. 투표 결과만을 보면 대통령이 당선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대통령이 유능함을 보여주길 기대한 것이 국민들의 마음이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 네. 그런 국정 운영 능력이 준비가 전혀 안 됐다라는 점들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당 내 문제들 특히 인사 문제 관련해서 리더십이 좀 여러 가지 저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특히나 취임 후 100일을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민생이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지나치게 권력기관을 장악하는 그러한 과정 또 정치 보복 수사에 지나치게 좀 매몰되고 있지 않나 하는 것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봤을 때 전혀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고물가 등의 경제 대책에 대해서 전혀 정부가 미흡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 노동시간제 등의 정책에 있어서 다양한 불안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자체가 지나치게 퇴행적이고 시민의 살림살이에는 둔감하다라는 것들이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혹시 허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글쎄 국정 운영 능력의 부족을 지금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이게 딱 이제 2달 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권력기관을 장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직을 제대로 정비해서
조직을 꾸려나가겠다라는 거죠. 아직은 자리에 물러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벌써부터 장악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지지율만 관리하다가 그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어떠한 정치 쇼를 하기보다는 진짜 민생 경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거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본말 전도되는 우려를 하고 있으니 좀 더 지켜보시고요. 정책적인 퇴행적인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부분도 하나하나 추후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지율 의미 없다 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후보 시절에도 나는 개념치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거 어떤 의미를 받아들여야 될까요? 의원님? 그러니까 뭐 후보 시절이나 지금이나 좀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지지율이 우선이고 진짜 민생 경제 회복이 뒷전이다 보면 아까 본만절도 말씀도 드렸는데 네. 관리에만 집착하다 보면은 좀 이벤트성들이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5년 안에 그 능력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정말 능력이 있었다. 국민만 바라보며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국민만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 일했구나라는 그 국정 운영 책임자로서의 행동을 하실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심을 언제나 경청하고 긴장해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최근 들어서 대통령이 뭐 장관 인선 문제라든지 원전 부자감세, 뭐 검찰 인사 편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정부하고 비교하는 화법을 많이 쓰는데요. 이게 이제 국면 전환 카드로 쓰는 것이냐, 그 카드로 적절한 것이냐,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아주 대단히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께서는 이제 정부 초기에 네. 결국은 통합과 화합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주길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전 정부와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건 뭐 달라야 되겠죠. 네. 달라야 되는데 오히려 더 못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가 해서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그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잦은 인사 실패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들을 우리는 전 정부와 다르다라는 자화자찬식의 화법은 대단히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만하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 특히나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결국은 최근에 그 갤럽 조사에서 밝혀진 내용들로 좀 유사한데요. 이 박빙으로 이긴 것에 대한 어떤 평가는 없고 또 국민들의 쓴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으로 말씀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당 내부의 당대표 내홍이라든지 또는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경제 위기나 이런 것들을 지지율 하락 이유로 꼽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대한 좀 정말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허 의원님. 우선은 비교하는 화법이라던가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화법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통합하고 협치하고 국민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 정부와 비교하는 것이 국민 통합 저해라고 더불어민주당이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조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민주당이다라고 저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인터넷 댓글 중에 보니까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정권 잡았을 때는 전 정부 탓만 하더니 정권을 잃고 나니까 현 정부 탓만 한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정부 초기 때 어떠한 발언들을 했는지 한번 좀 찾아봐 보시고 그다음에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현재 경제 위기 책임이 뭐 2달도 안 된 윤석열 정부에 있다라고 주장을 해서 제가 그런 논리라면 98년도 외환위기도 당시 갓 출범했던 김대중 정부 책임이 있는 거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97년도 외환위기가 시작됐지만 네네. 98년도에 이제 김대중 정권이 들어섰으니까요. 그 말이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인사 실패도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정부가 청문회 요청했던 사람 3명 중에 2명 정도가 스스로 정해 놓으셨던 7대 기준에 맞지 않는 인사들이었거든요. 이들 중 일부가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 처리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저희를 꾸중하시는 것은 저희가 듣고 반성하고 고쳐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네. 민주당이 말할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윤 대통령도 그러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전 정부와 비교 화법 썼던 것도 제가 좀 읽어드린다면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가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안보에서도 훨씬 유능했다. 또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을 국정운영 동력으로 삼았다. 이런 게 지금 문재인 정부 첫 시작 때 하셨던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3개월, 100일 아까 말씀하셨는데 100일 동안 문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신 뒤 그다음에 이제 저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좀 더 올바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5523님께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참모들이 뭐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치 쇼를 했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또 6916님께서는 대선 때 이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난 상태였는데도 당선됐으면 앞으로의 전망이나 국제 정세도 파악하지 않고 이미 지금 같은 정세가 일어날 것은 자명한 것을 정세는 살피지 않고 집무실 이전했다는 초미의 국세를 낭비하고 이젠 국민은 생각지 않고 있는 건지 가족 친지들이 국정에 참여하는 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 이런 상반된 문자 메시지들이 들어오고 사실은 있어요. 이제 제가 예.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은 민주당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기보다는 국민들과 특히나 이제 국힘 의원들 자체도 그런 어떤 반성이 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요. 특히 윤 대통령이 국정 비전을 너무 모른다. 그리고 윤핵관을 통하지 않고는 소통이 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당내가 윤심 잡기 함정에 빠져 있다 이런 자성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번 대통령의 나토 순방에 민간인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동행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대통령실 사유화 논란, 비선 개입 우려 제기했고 조금 전에 윤건영 의원도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계속 비판을 하셨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먼저 이 의원님. 허 의원님. 네, 예. 고민정 의원님께서 뭐 김정순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 딸 청와대 6급 행정관으로 채용된 것은 어떻게 말씀하실지 질문을 하고 싶고 또 2018년에 대통령 없이 김종숙 여사 단독으로 인도 순방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외유성 논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인들 입장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살펴보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디까지가 사유화이고 어디까지가 정상인지 제가 묻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나만 정상이고 너는 비정상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국민들께서 바라보실 때 불편하셨던 부분들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해 나가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비판만 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국제 비전 없이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제 비전이 없었으면 나토 정상회의에 가지 않으셨겠죠. 저도 지금 우크라이나도 다녀왔고 또 라트비아에 가서 OECD 글로벌 네트워크 네네. 의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예. 그 OECD 의원들 모두 말씀하실 때도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사실 국제 정세 지금 물가 안정이 되고 있지 않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유가라던가 식품 같은 부분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것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 후보 때도 관심을 기울였었고 지금도 역시 그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내부 우리 당내에서의 우려는 당연한 겁니다. 자성의 목소리도 있어야 되고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조금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도 연락을 드리고 서로 뭐 문자도 주고받는 소통이 아주 잘 되는 대통령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용빈 의원님. 지금은 이제 박정희 시대가 아니죠. 지난 시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의 국정농단을 이제 경험한 우리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대통령의 일정 자체가 국가 기밀 사항이고 보안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 민간인이 전혀 뭐 아까 뭐 6급 비서 임명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공적으로 임명된 사람하고 이 논란의 인물은 윤 대통령 지인의 딸이면서 또 윤 대통령이 두 사람을 그러니까 이현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하고 두 사람의 결혼을 중매한 사실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사적 인연의 민간인이
대통령의 그 해외 순방에 함께 동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듣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최순실 국정농단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하나의 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나 이 건진법사나 천공 뭐 논란에 이어서 이 김건희 여사의 봉화마을 참배 때도 민간 신분의 지인이 함께 동행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이러한 여러 차례의 이제 문제적 지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려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네, 최순실 끌어들이고 이렇게 자꾸 프레임 전쟁하면서 정치 싸움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이렇게 이 부분이 가장 좀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분이 이제 같이 동행하고 왔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갖게 되는, 나는 대통령 부부하고 같이 해외 순방도 갔고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 그걸 이용해서 뭐 다른 부분들의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신뢰를 얻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무형의 특혜라고 하는데 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그런 부분을 국민들께서 가장 우려하고 예, 계시기 예, 때문에 예. 이제 그러한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을 살펴보셔야죠, 대통령실에서. 그렇죠. 그리고 수정하고 보완해 예. 나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예. 대통령께서 이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수사 총괄 팀장 아니었습니까?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어떤 대통령실과 관련된 여러 인사 문제와 관련한 것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이제 윤 대통령일 거라는 생각 들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뭐 틀림없이 어떤 뭔가 좀 잘못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좀 정말 대통령실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앞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또 같은 문제가 불거지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예. 자, 국민의힘 오늘 주목됩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 징계를 할지 말지 오늘 저녁에 결정이 되는데, 허 의원님, 윤리위가 오늘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 게 옳은 방향일까요? 옳은 방향은 윤리가 그 책임과 본인들의 역할 범위 내에서 네. 사실이라는 것, 팩트에 기반해서 정치가 아니라 그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리는 것, 그것이 옳은 결정이겠죠. 예. 근데 어제 이제 하태경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하태경 의원이 당원 당규에 기소가 돼야 징계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 이제 기소도 안 된 상태잖아요. 근데 징계를 할 수가 있을까요? 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예. 뭐 윤리위가 여튼 뭐 법적인 기관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윤리위의 역할 내에서 상식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우선은 믿고 싶습니다. 근데 그 상식이라는 거를 가지려면 어떤 뭐 증거나 뭐 나온 어떤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말만 무성한 상태에서 상식을 찾기가 그 쉬운 게 말씀입니다.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예. 팩트가 없이 무언가를 결정 내리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윤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조금 더 저도 절차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선은 절차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은 지적을 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윤리위에서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더욱더 어떻게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될지를 윤리위원들이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결정이 내려질까요? 오늘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또 이러한 내용들이 있을 테니까 아마 오늘 안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국민의 힘과 또 국민들이 좀 지쳐하는 부분들에 대한 네네. 배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피로감이 사실 있긴 그렇죠. 한데 네. 그렇다고 또 시간보다는 정말 진실이 또 중요한 게 아닌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했듯이. 그래서 또 어떻게 될지는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이용진 의원님? 저는 뭐 지금 상황이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민생의 위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그 책임성들을 신뢰감 있게 국민들께 보여줘야 되는 시점인데 네. 대통령도 그렇고 또 당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권력 투쟁에 휩싸여 있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점에서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하실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윤 정부가 법치 국가를 만들겠다. 정의와 공정을 맨 앞세워서 출범을 했는데 이제 대단히 뭐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컨대 성비위 때문에 징계성 처분을 받았던 이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여전히 대통령 측근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 식구 감싸기나
또는 어떤 적용을 한 데 있어서 고무줄 잣대가 적용되는 거 아닌가라는 점에서 특히 이제 성비 논란이 있던 후보를 공정거래위원장에 그냥 지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이준석 대표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하고 전혀 좀 다르게 보여지고 있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만큼은 윤리가 적법한 절차와 근거를 통해서 명확하게 진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징계가 내려져도 내려지지 않아도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떤 후폭풍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허 의원님?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 후폭풍까지 오늘 이 주요한 자리에서 네. 말씀드리는 것은 좀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자, 민주당 얘기로 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비대위에서 수정한 전대로를 철회하고 전준희의 원안을 대부분 유지하기로 했어요. 이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당의 수기 과정이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이나믹이라고. 그렇게 결과로 예.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전준위에서 충분히 수기해서 결정된 사항을 비대위가 일정도 비대위 내에서도 이제 일정한 수기 결과가 전준위의 결과를 좀 수정했지 않습니까? 뒤집은 거죠. 이것을 당무위라고 하는 또 수기 과정에서 다시 전준위의 결정을 따르기로 한 것은 이런 절차들을 보면은 우리 당 내에 어떤 수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당원들의 생각을 추종하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당내 민주주의가 좀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과정은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특히 이제 컷오프 제도와 관련해서 당 대표 예비 경선은 중앙위원 70%, 또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겠다라고 한 것은 전적으로 이제 당원들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명계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렸는데 하루 만에 63명이 사인을 했다면서요. 혹시 의원님도 사인하셨어요? 예, 사인을 뭐 처음부터 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숫자에 집중할 문제는 아니고 사실은 이제 많은 부분들이 서명을 하고 싶어도 그게 이제 하고 있다는 걸 잘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네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결국은 당이 이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점. 그러니까 당의 혁신을 바라는 분들이 훨씬 많고요. 당의 이 통합과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담을 그릇을 결국은 당원들의 당심에 또 민심을 어떻게 화합해서 만들어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결정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허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타당의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이 옳은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의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여론을 통해서만 저도 보고 있는 부분이라 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특히 절차적인 공정성 이런 부분이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언론을 통해서만 봤을 때는 확실히 여기도 뭐 친이계와 이렇게 싸움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앞서 전준희가 마련했던 전당대회 규칙을 비대위가 한나절 만에 뒤집은 것으로 저는 읽었는데 그 친명계를 중심으로 당내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라고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당 내홍의 분열 조짐까지 좀 보이니까 절충안 마련으로 뭐 서둘러서 봉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사실상은 뭐 친명계 의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어떤 최종안 당대표 유력 후보로서 거론되는 이재명 의원의 어떤 유리한 평가를 받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제 비대위가 그걸 뒤집었다는 표현은 조금 뭐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 비대위에서 좀 여지를 남겨뒀었어요. 당무위에서 더 심사숙고하고 결정하겠다. 그런 것이었죠. 또 전준 위원장이 또 사퇴를 하시고 막 이런 또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박지원 전 공동비대위원장 시간이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이제 뭐 토사구팽에 굴하지 않겠다 이렇게 연일 강경 발언 쏟아내고 있는데요. 저는 허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외부에서 보여진 모습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 또한 그 민주당에서 그 본인들의 어떤 면피를 위해서 20대 여성
정치인을 모셔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젊은 청년을 데려다 쓰고 이제는 용도가 끝났으니까 토사구팽, 뭐 박 위원장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토사구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서요. 예. 안타깝고 정말 안쓰럽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의원님 20초 남았습니다. 사실 뭐 이준석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당대표로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정하게 예. 이준석 대표가 성공적으로 자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은 정치적으로는 토사구팽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특히 우리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성장하는데 담금질의 시간이 필요할 때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예, 화쟁토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허은하 수석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